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그런데 4월 30일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악몽을 경고했다고 그래요. 악몽이 무엇일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경제적 악몽은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제 본업은 아니지만 주식은 원래 전 장기 투자만 하거든요. 배당도 받고 뭐.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세게 숏을 할 기회에 대한 컨빅션을 주는 이슈가 특히 시장이 인지를 못했던 상태인 주말에서 나오면 이거는 들여다봐야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저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들을 시쳇말로 죽여버리고 싶어.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당연히 나한테 의존도가 큰 수출이건 수입 품목을 규제를 하겠죠. 옛날에 옛날은 아니고 2년 전 2021년 요소수 대란은 좀 결은 달랐지만 뭐 그런 식으로 그때도 요소수에 문제가 생기니까 요소수를 넣어야만 하는 화물차들이 마비가 되니까 국내 유통업체들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사실은 꽤 대다수의 업종이 다 안 좋았어요. 저는 근데 특히 안 좋을 것을 찾고 있죠. 이것을 숏으로 돈을 벌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 투자건 단기 투자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작은 확신 내지는 긴 확신 이런 거에 의해서 본인들은 이제 소위 자금을 굴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연휴 동안에 생긴 이 이슈는 국내의 웬만한 대형주의 실적을 적어도 50%, 30%에서 50% 이상 그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중국이 이 정도의 수위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내 국민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알 정도의 그런 인더스트리나 기업을 주가가 박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일단 국내 기업 1위부터 14위까지의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숏, 소위 그 매도를 미리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되사서 이익을 남기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뭐 위아래건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헝가리 전설적인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트롤라니가 주식은 심리게임이다, 주식은 심리이다, 뭐 이런 류의 표현들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심리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롱텀으로 보면은 뭐 그 기업 해당 기업 구성원들이 주식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본인들의 앞날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롱텀하게는 위로 보고요. 다만 이런 중간에 어떤 그런 다른 이슈로 인해서 기업 이익이 침해를 받는데 그 침해를 받는 그 수준이 생각보다 상당할 정도. 저는 이번의 그 관영 매체를 통한 중국 쪽의 이런 발언은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비중이 미국보다 커요.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상징성까지 저는 들여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그 넘버 1, 2, 3 수출 품목이 박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무역협회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 왜냐면 과거에도 이제 중국이 이런 뭐 요소수 대란 같은 거 말고도 어떤 우리나라하고의 이런 마찰이 빚어졌을 때 전반적인 업종이 한 두세 개 업종 빼고는 죄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4월 30일에 나온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적게 잡아도 1년 안에 어떤 인더스트리 내지는 어떤 기업 주가를 저는 50% 혹은 그 이상 박살낼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등은 하겠죠. 근데 그 반등마다 오히려 저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지 떨어졌다고 쉽게 사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중입니다. 그게 중국도 본인들 인더스트리의 피해가 없어야겠고 본때는 보여야겠고 그게 무엇일까? 상징성도 띄어야겠고. 그래서 아까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 주식은 쉽니다라는 어떤 그런 바이블 같은 그런 책의 제목을 제가 들먹인 이유는 그 정도의 컨빅션을 주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 위로 컨빅션일 수도 있고 아래로 컨빅션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 1년 동안 꾸준하게 중간중간 반등을 하고 혹은 제가 이런 판단을 하는 시점조차 저점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이하로 계속 가는 주가의 흐름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돼서 문득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공유할 수 없는 이유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 틀림에 대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계적인 철수를 하는데 그런 기계적인 철수 시점까지 공유를 할 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주식이라면 차라리 단기간에 실패를 해도 뭐 좀 놔두고 그러면 다른 어떤 그런 그 여건들이 주가 상승에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숏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영화 빅숏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게 사실은 숏이에요.
상승은 지루하지만 길고 견고하죠. 숏은 얘기가 다릅니다.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위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철수하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이고 기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아이디어 정도를 공유하는 차원이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공유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저는 댓글에 많이 이런 것들을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중국이 한국을 본때를 보여야겠는데 자신들의 그렇다고 그 동시에 피해가 오는 어떤 그런 거는 당연히 하기 싫고, 그러면서도 한국의 상징적인 어떤 거대한 한국의 그 큰 기업을, 예. 혹은 뭐 기업의 목표는 아니죠 당연히, 예, 인더스트리죠. 예. 근데 그 해당 기업 주가가 한국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꽤 크게 다가오는 정도의 어떤 그런 회사. 뭐 두들겨 맞아도 나중에 일어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정도 얘기가 나온 게 불과 엊그제면 앞으로 1년간은 그 기업을 매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